사실 저희 부부는 이걸 원해서 시작했거든요. 9시 50분 비행기 타고 55분 날라서 10시 45분에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금 11시 40분인데 아직 짐이 안 나왔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 안 나와서 유튜브 하나 찍나 했더니 짐 잘 나오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공항 버스 탔고요. 지금 숙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거의 다 됐거든요. 티켓 결제하는데 카드가 너무 안 돼서 현금으로 샀네요. 아, 그래? 길 알아? 응. 안녕. 미안해, 뛰게 해서. 안녕하세요. 지금은 11월 10일 새벽 1시입니다. 11월 8일 크레타를 떠나서 비행기 55분 타고 아테네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동 시간은 5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좀 쉬었습니다. 장도 좀 보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했는데 이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함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자들이 왜 피곤할까? 왜 피로해야 할까? 특히 장기 여행자들의 피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아니, 노는데 뭐가 피로해?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장기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여행을 끝내냐 마냐의 큰 문제거든요. 장기 여행자가 가끔 여러 유형의 여행 피로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여행을 일찍 끝내거나 여행하는 중간의 전반적인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피로함이구나 정도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의 피로 유형과 만약 저라면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뭐 저도 지금 겪고 있는데 신체 피로. 신체 상태나 신체와 건강 상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일 것 같아요. 피곤함, 근육통, 수면 패턴의 변화 같은 것들이죠. 감기나 배탈 같은 건강 문제들. 원인은 아마 많이 다니고 많이 보고 싶은 목표 때문에 여행지를 지속적으로 자주 옮겨 다녔거나 잠자리가 자주 바뀌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고 다양한 기후에 노출이 되면서 또는 먹는 것이 변화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건 답이 없습니다. 그냥 쉬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곳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회복을 하거나 영양가가 있는 균형 잡힌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태가 심하다면 병원 진료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도 하고 지구력도 기르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마 정신 정서 피로도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에 압도되는 느낌을 느끼거나 아마 이거는 경제적이거나 경력적인 것 아니면 여행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 대한 열정을 잃거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관계와 동떨어져서 이 감정적인 긴장 때문에 생기는 피로 같습니다. 원인은 아마 새로운 장소나 경험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 아마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뭐 향수병 또는 문화적 적응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다운타임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라는 시스템을 끈다라는 의미보다는 익숙한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이 균형을 회복하는 거죠. 또 한 장소에서 더 오랜 시간 보내면서 반복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 정서적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및 친구들과 조금 더 자주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결정 피로. 이 선택에 무관심해지거나 아니면 사소한 선택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장기 여행이라는 게 어디로 갈지, 어디서 뭘 먹을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그림은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이동할 도시나 국가 일정 등을 미리 정해서 숙박과 주요 교통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의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옵션을 제한합니다. 음식과 활동의 선택을 단순화하는 거죠. 이 무한한 가능성은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문화 피로가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내가 있는 현지의 문화에 필요한 거죠. 현지 관습, 규범을 지켜야 하는 부분,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좌절감이나 조바심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장기 여행자라고 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딱 한 군데에서 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문화에 잣대를,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문화를 문화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다르네 정도로요. 언어 부분은 좀 다른데 이건 그 나라의 인사말 정도 연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둘 사이의 소통이 불가하다면 인사만으로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옮기는 거,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 피로. 너무 많은 정보들로 피곤해지는 거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 새로운 규칙 등 이 여행은 자신을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에 노출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이걸 원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땐 양보다 질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볼 수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경험을 가장 우선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사진이나 영상 또는 일기나 문자기록 같은 것으로 정리를 하면 정보를 꽤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 경제 피로. 이거 굉장히 크죠. 지출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죠. 장기 여행자들에게 무제한의 돈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좋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돈을 쓰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건 불안하죠. 그렇게 경험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면서 경제 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현재 가용 가능한 자금과 여행하고 싶은 장소와 일정,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하고 일상적인 지출, 그리고 가끔 지출하는 지출을 예상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우선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장소가 우선인지, 기간이 우선인지, 아니면 경험이 우선인지요. 예를 들어 한정된 예산 안에서 북유럽이 가고 싶으면 기간이나 경험을 줄이면 되고 1년을 여행하고 싶으면 이 비용으로 가능한 나라나 장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겠죠. 7. 감각 피로. 이건 장소나 환경의 자극을 과도하게 받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 자극적인 냄새, 많은 관광객이나 현지인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원인일 겁니다. 이럴 땐 자연이나 사람이 덜 붐비는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간단하죠? 조용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공원에서 독서를 하거나 경치를 감상하거나 산책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여덟 번째, 상실 피로. 여기서 상실은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장기 여행을 하면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느낌이나 여행 목적에 대한 의문이 들고 개인적인 목표와 멀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성취감이 생기는 일을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요. 현지 언어나 관심 있었던 언어로 인사를 건네보거나 어떤 지역의 행사나 활동에 참여해 보는 거죠. 그런 것도 힘들다면 여행의 과정 중에 변화한 개인의 성장과 생각을 되짚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가졌었던 목표나 목적은
여행을 하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새롭게 찾아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장기 여행이든 단기 여행이든 새로운 환경에서의 여행은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특히 장기 여행자에게 좀 더 잘생긴다는 거죠. 여행 중에 원래의 자신과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진다면 자기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균형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여행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게 답은 아닙니다. 답은 항상 여러분 각자에게 있잖아요.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